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38회차 최종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부주력이 적중이 됐고 고배당은 아쉽게 한 폴락이 나왔었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배팅했던 주력픽이 적중을 했었습니다.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좀 정배가 아무래도 좀 많았죠. 그래서 3등이 초안과 이제 풀배대 이제 당첨이 됐었는데, 초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좀 제가 여기서 2,000원만 베팅을 하고 최종 피익에 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가상 베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초안 때 생각했었던 방향과 풀배 때 생각했었던 방향,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브라이튼 경기도 좀 브라이튼 사이드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 틀렸었던 뭐 레반테의 무승부는 이제 풀벳에서 받쳤었고, 반대로 풀벳에서는 오사수나의 승을 가져가서 초안 때는 발렌시아 사이드로 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적중이 좀 실패해서 등수가 이제 3등이 당첨됐던 것도 아쉽고, 이제 좀 정배당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높은 등수에 당첨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중에 있는 38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 경기입니다. 영보이스 대 맨유의 경기고요. 일단 맨유가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습니다. 우선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토너먼트부터는 좀 이변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별 리그에서 특히나 또 첫 경기이기 때문에 정배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설명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영보이스의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보이스가 제가 생각했던 영보이스의 이미지는 사실 좀 수비적으로 나왔었던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봤던 경기가 리그 경기인데, 리그 경기에서는 공격도 좀 나쁘진 않았고 의외로 좀 수비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맨유가 지금 호날두가 복귀하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 줬었고, 또한 이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호날두가 들어오면서 복귀하면서 이 다른 선수들도 좀 동기부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보이스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짤츠부르크의 경기고요. 세비야가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배당도 낮은 정배당을 받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비야가 뭐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결국엔 측면에서의 뭐 나바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측면에서의 공격들, 그리고 제공권도 좋고 역습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인 이 경기력 자체는 사실 짤츠부르크보다 앞서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이 정도로 투표를 몰릴 만큼 세비야가 좋은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어서 이 경기는 부러뜨리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짤츠부르크가 다카 선수가 주전 공격수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짤츠부르크가 리그에서의 워낙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상대 팀들이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가 이제 세비야라는 라리가에서의 명문 팀이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고전은 하겠지만 저는 무승부의 이변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비야의 경기력이 이 짤츠부르크 상대로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저는 최종에서는 승무 투픽 으로 이변도 포함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무승부를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디나모 키예프 대 벤피카의 경기고요. 벤피카가 예상대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투표율은 근데 좀 몰리진 않아서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근데 벤피카가 보여주는 경기력, 저는 디나모 키예프보다는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나모 키예프가 이 리그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벤피카가 보여주는 공격력이라면 저는 벤피카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일단은 투표율이 좀 벤피카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디나모 키예프가 홈에서의 이점을 좀 살리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벤피카가 저는 독식픽에서는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디나모 키예프의 무패 투픽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미넨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배당이 좀 하락을 했죠. 미넨 쪽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사실 미넨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정에서도 정배당을 받았고, 이탈 선수가 크지 않죠. 미넨 같은 경우에 하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엔 그리즈만 중심으로 팀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즈만이 이적을 했고 메시까지 이적을 했습니다. 데파이가 리그에서의 좋은 흐름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만 미넨한테 저는 한 3점 차 이상으로 개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 패로 최종과 독식 모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아탈란타의 경기고요. 아탈란타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약간 저는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탈란타가 좀 정배당을 받아서 약간은 의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투표율은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아탈란타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좀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한 모습은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비도 좀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아탈란타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아레알의 최종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도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아탈란타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탈란타가 의외로 좀 득점을 하지 못한다면 비아레알의 한방 자체는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레노 선수의 왼발 한 방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라르드 모레노 선수의 한 방이라든지 그리고 아탈란타가 수비가 좀 닭공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승패 방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독식에서는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릴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릴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저는 왜 릴이 정배당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고요. 수비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볼프스부르크가 이 베오스트의 전방이라든지 아니면 중원에서의 아놀드나 슐라거 전체적으로 릴과 비교했었을 때 스쿼드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릴이 정배당을 받은 이유 자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정에서의 볼프스부르크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서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경기입니다. 말메 대 유벤투스의 경기고요. 유벤투스가 일단 정배당을 굉장히 낮게 좀 책정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습니다. 말메의 경기력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는 유벤투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 무승부를 바치는 부분은 일단 유벤투스가 호날두 나가고 나서 모라타와 베르나드레스키 그리고 이제 클루세스키 이런 선수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유벤투스의 더 리우트라든지 아니면 보누치 아니면 키엘리니 이런 수비 라인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유벤투스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이 경기도 유벤투스를 쉽게 믿기에는 지금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유벤투스가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종에서는 무까지 받쳐서 좀 안전하게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유벤투스고 말메가 좀 못하기 때문에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베식타스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도르트문트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베식타스가 템포도 굉장히 좋아요.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도르트문트와의 경기력을 비교했었을 땐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식타스의 패로 최종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지금 도르트문트가 산초가 나가고 나서 그리고 산초가 없었을 때 지난 시즌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공격에서의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홀란드의 한방이 터지지 않았을 때 그런 답답한 경기력 이번 경기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베식타스가
역습이 좀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도르트문트가 좀 선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식에서는 이변으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추천은 사실 도르트문트의 승을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셰리프티 대 도네츠, 샤타르죠. 샤타르의 경기고요. 샤타르가 정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율도 좀 많이 몰렸고요. 셰리프티가 경기를 봤는데 일단 팀 자체도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본 팀이고 경기력도 뭐 좋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 경기는 샤타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리그 경기에서도 저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셰리프티라는 이런 팀과 만났을 때는 그래도 샤우타르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셰리프티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이 맨시티 대 라이프치히의 경기고요. 맨시티가 예상대로 투표율도 많이 몰렸고 정배당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변의 느낌이 드는 게 라이프치히의 경기력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공격이 생각보다 좀 아쉬워요. 일단 데브라이너 선수를 주말 경기 때 좀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맨시티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맨시티가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단단한 부분들이 있지만 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라이프치히가 이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맨시티의 승무 투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독식에서는 완전한 역배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지는 않고 저는 뭔가 이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들 중에서 완전한 역배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경기는 좀 강하게 정배가 보이는 경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서 단통 패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식에서는 조금 도전적으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대 포르투의 경기고요. 아틀레티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 전적이 비슷해요. 그리고 포르투가 전방에서의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디아스도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포르투가 전방에서 보여주는 공격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상대 전적도 비슷하고 아틀레티코가 지금 주말 경기 때 극장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뇰 상대로 물론 홈에서의 에스파뇰이 나쁜 팀은 아니지만 에스파뇰 상대로 고전했던 그런 아틀레티코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종에서는 그래도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객관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독식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이변의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리버풀 대 AC밀란의 경기고요. 일단 리버풀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 저도 리버풀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종 픽에서 무승부를 좀 바친 부분은 일단 밀란에서의 질라탄이 복귀를 했어요. 저는 질라탄이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런 존재감 자체는 좀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리버풀이 이번 시즌 좋은 흐름 자체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리고 밀란이 반면에 좀 좋은 흐름이라기에는 일단은 좀 이탈된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질라탄이 질라탄이 복귀를 하긴 했지만 정상적인 몸 상태는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는 좀 질라탄의 존재감을 좀 생각을 해서 좀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리버풀의 승무 투픽으로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그래도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건 맞고 밀란의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대 아약스의 경기고요. 아약스가 정배당을 받고 있고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이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진 않지만 아약스와 비교했었을 때 아약스의 이런 많은 활동량과 이 젊은 자원들의 이런 압박들 그리고 빠른 템포
비교해봤을 때는 스포르팅이 좀 많이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스포르팅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인터밀란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의 레알이 좀 앞서는 부분 때문에 일단 저는 인터밀란이 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종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뭐 전방에서의 뭐 벤제마나 뭐 아자르나 뭐 아센시오 뭐 그리고 뭐 비니슈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인터밀란이 지금 루카쿠가 나가긴 했지만 지루 선수가 영입이 됐죠. 그리고 지루가 뭐 리그에서의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라노글루도 영입이 됐기 때문에 킥에서의 한방 자체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좀 인터밀란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과 비교했었을 땐 좀 앞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종에선 승패 투픽으로 이 상대 전적 때문에 가져가 보도록 하고 독식에서는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일단은 주중에는 승명패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는 따로 공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영상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K리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초안 영상이 따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주중에 챔스도 있고 유로파도 있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서 저는 최종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에 K리그 초안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